나머지 얘기 좀 이어서 봅시다. 인터넷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집에 보면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분배기를 연결시켜 버리면은 여러분 노트북으로 그 근처에서 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죠. 이게 와이파이라고 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악성 코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해킹이라고 하는 기법이 좀 용어가 어정쩡해져 버린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파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웜이라고 해서 무한 복제로 컴퓨터에게 과부하 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죠.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해킹 수단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얘랑 결합됐어요. 그래서 웜 바이러스라고 나왔죠. 얘랑 결합되면 뭐라 부르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통칭 악성 코드라고 불러요. 악성 코드인데 과거에는 한 가지 악성 코드가 엄청난 피해를 끼치면서 좀 장기간 영향을 끼쳤는데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바로바로 수정이 되고 고쳐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악성 코드들이 변종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끊임없이 백신을 만들어도 또 변종 나오고 만들어도 또 변종 나오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들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는 디도스라고 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해킹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이외에도 피싱이라고 하는 거, 파밍이라고 하는 거, 파밍이죠. 얘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해킹 기법 내지는 뭐 그런 이제 악성 코드와 연관된 것들이죠. 요 디도스의 경우에는 보시라고 하는 악성 코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사이트의 데이터는 서버에 있어요. 이 서버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손님의 역할을 하면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해커는 어떻게 하냐면 요 PC에다가 보시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심어둡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해커 마음대로 움직이는 좀비 PC가 되죠. 해커는 특정 일자, 특정 시간에 동시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미리 명령을 내려둡니다. 그럼 한꺼번에 접속해버리면 이 서버 과부하 걸려서 다운돼 버리죠. 이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최근 정부 사이트를 비롯해서 사이버 테러 거의 대부분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거였죠. 자, 피싱과 파밍의 경우에는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에다가 낚시, 피싱이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상금 드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빼가버리죠. 미끼 던지고 물어버리는 낚시, 피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 피싱의 경우에는 최근에 발전을 한 게 전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 당황하셨어요? 아시죠? 보이스 피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NS를 이용한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했다면서 사진 봐라, 청첩장 보라고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뭣도 모르고 눌렀더니 여러분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경우 있죠. 이 바로 스미싱 얘기하는 거죠. 자, 파밍의 경우에는 농장의 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농장의 개념이냐면 서버에 어떤 사이트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요 주소가 바로 도메인 네임이죠. 도메인을 탈취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행에 접속해야지. 그런데 이 도메인이 탈취돼 버리다 보니까 해커가 만들어 놓은 쪽으로 가버리면 왕창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겠죠. 엄청난 피해를 동반할 위험이 있는 게 바로 파밍의 개념입니다. 요 세 가지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여서 정리해 드렸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스푸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푸핑하고 요 파밍하고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푸핑의 경우에는 도메인을 탈취한 게 아니라 가짜 임시 서버를 이용한 거예요. 요건 스푸핑이고 뭣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다. 근데 신한은행닷컴이 아니라 신한은행.net으로 되어 있는 임시 사이트로 여기로 접속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게 스푸핑. 아예 그 사이트 도메인을 탈취해 버리는 게 바로 파밍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VoIP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보이스를 이용하되 뭘 이용하냐? 보이스 오브 인터넷 프로토콜. 요거 약자가 VoIP예요. 자, 인터넷선을 이용했는데 요건 전화선이 아니라 인터넷선이에요. 과거에는 전화선 따로 인터넷선 따로였죠. 지금은 인터넷선 하나에 얘가 결합되어 버리는. 그러면 무선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음성통화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MVoIP가 돼버리겠죠? 자, 이것도 결국 뭐냐면 통신 그리고 뭐 방송 여러 가지들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망 중립성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통신업자들이 인터넷망을 깔아요. 자, 이걸 깔아놓으면 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내야겠죠. 한번 깔아놓고 나면 여기에 SNS라든지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그냥 공짜로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해서 돈 버는 게 돼버리죠. 요금이야 소비자가 내겠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여기에 같이 얹혀가는 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업체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게 하면 이용할수록 회선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의 비용이 증가해요. 그 통신사업들이 열받아서 야 니들도 돈 내. 그러니까 이런 SNS가 관련된 업체들이 이 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망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쪽은 망 중립성을 인정하자는 쪽이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정하지 말자는 쪽입니다만 아직은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인정하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 안 하는 나라들도 있다 보니까 국가마다 개념이 조금 다르네요. 자, 과거의 기기들은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좀 귀찮죠? 선 없이. 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기들을 선 없이 연결시키는 것을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우리 책에도 있는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RFID라고 하는 것도 있고 NFC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주로 음향기기용으로 많이 이용되죠. 지급이의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RFID는 보안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RFID는 요 좁쌀만한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바코드를 대체할 수도 있으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는 한데 얘는 읽기만 가능해요. 그런데 NFC의 경우에는 다용도가 가능한 이유가 RFID와 달리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다 보니까 전자지갑을 대체할 수 있고 ID 카드를 대체할 수 있고 향후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NFC라고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얘기가 있죠. 자, 유비쿼터스 얘기 좀 봅시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통신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통신의 기술의 발전은 결국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한번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전환 수술해서 다른 성인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나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해서 떠돌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IPN입니다. 요 IPN의 경우에는 숫자는 똑같아요. 요거 13자리죠. 얘도 13자리인데 얘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얘는 변경 가능합니다. 유출되면 변경하고 유출되면 변경하는 게 가능하죠. 이미 도입된 지는 오래가 됐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데가 잘 없었죠. 여러분이 어떤 포털 사이트 가입하려고 할 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집어넣으라고 하죠. IP 이용 못하다가 최근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요즘은 IPN을 이용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자,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서 정상적인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짜 도메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사이트의 도메인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래 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파밍이라고 볼 수 있죠. 파밍에 대한 얘기였습니다.